당신은 노인이 공항에서 겪은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그의 존재는 세상에서 잊혀졌지만 그가 품은 과거의 비밀은 수십 년이 지났어도 결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입국 거부, 환대, 그리고 진실. 과연 그의 비행 이후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한국군 출신의 80살 노인이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를 타고 일으킨 작은 반란. 그날 공항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반전의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80살의 장태식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여권을 꼭 쥐었습니다. 16시간의 길고 지루한 비행 끝에 드디어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죠. 낯선 영어 방송과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약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뿌연 안경을 벗어 깨끗이 닦은 후 다시 코에 걸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태평양을 건넌 장태식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이곳에서 외손자 승민이를 만날 생각에 지친 몸도 잊은 채 발걸음을 재촉했죠. 구부정한 등에 낡은 가방을 메고 한 손에는 종이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손자에게 줄 정성 어린 선물들이 가득했죠. 드디어 승민이를 만나는구나. 장태식 할아버지는 중얼거리며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외로움과 싸워온 그에게 이번 여행은 특별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사고로 잃은 후 그의 삶에서 승민이는 유일한 희망이자 행복의 이유였죠. 입국 심사대 앞에 서서 장태식 할아버지는 가슴속으로 준비해온 영어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차례가 되자 최대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Hello, I come to meet my grandson. 하지만 입국 심사관 트래비스 스콧은 장태식 할아버지의 어눌한 영어를 알아듣지 못한 채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기계적인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얼마나 머물 겁니까? 숙소는 어디입니까? 장태식 할아버지는 단어 하나하나를 이해하려 애썼지만 빠른 영어 발음에 당황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했지만 영어 단어들이 마치 빗속의 물방울처럼 쏟아지는 듯 했죠. 손자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려 했지만 트래비스의 얼굴은 점점 더 불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트래비스는 빨간 도장을 여권에 찍고 작은 대기실로 안내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방이었죠. 장태식 할아버지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의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대기실에 홀로 남겨진 장태식 할아버지는 손목시계를 보았습니다. 승민이에게 도착 시간을 알려줬는데 이미 그 시간보다 2시간이나 지났네요. 손자가 공항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을 거란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지. 장태식 할아버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장태식 할아버지는 낡은 가방에서 손자 승민이에게 줄 선물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고향에서 직접 만든 약과와 한과, 명절에만 입는 고운 남색 한복, 그리고 승민이의 생일을 위해 준비한 은반지까지. 반지를 꺼내며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반지는 장태식 할아버지의 아내가 생전에 승민이의 대학 졸업 선물로 주라고 맡긴 것이었죠. 세상을 떠나기 전 아내가 했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우리 승민이가 어른이 되면 이걸 꼭 전해주세요. 그 말을 떠올리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보니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70년 베트남전 당시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장태식과 함께 몇몇 미군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장태식은 한국군으로 참전했고 그의 여름 미군 부대와 합동작전을 벌이다 부상병들을 구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매복해 있던 적군의 기습 공격으로 미군 분대가 고립되었을 때 장태식은 구조팀을 이끌고 들어갔죠. 사진 속에서 그의 옆에 서 있는 미군 병사가 바로 데이빗 루이스였습니다. 데이빗은 다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을 때 장태식이 직접 업고 나온 병사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아직도 통할까? 장태식 할아버지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번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었죠. 대기실 구석에 공중전화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놀랍게도 신호음이 울렸고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데이빗 루이스입니다. 장태식 할아버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데이빗이 자신을 기억할까?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데이빗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노인이 된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활기차고 또렷했습니다. 장태식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데이빗, 리멤버 베트남? 장태식? 코리안 솔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데이빗의 흥분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태식? 장태식 중사? 내가 하느님, 정말 당신인가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50년 만이군요. 장태식 할아버지는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는 데이빗의 반응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베트남의 끔찍한 정글에서 데이빗의 부대원들을 구해냈던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나 공항에 있어요. 로스앤젤레스. 문제가 있어요. 장태식 할아버지는 어눌한 영어로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입국이 거부되고 대기실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데이빗은 즉시 심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느 터미널이에요? 게이트 번호는요? 곧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당신은 내 목숨을 구한 사람입니다. 태식.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데이빗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장태식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는 안내문에 적힌 터미널과 게이트 번호를 읽어주었습니다. 함께 기다려요, 태식. 내가 몇 가지 전화를 해볼게요. 1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장태식 할아버지는 지쳐가고 있었죠. 그때 대기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문 앞에는 여러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선두에 선 여성은 품이 있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장태식 씨이신가요? 저는 공항 총책임자 로렌 베넷입니다. 당신을 이렇게 대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로렌 베넷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미 참전 용사 기록 보존재단의 데이빗 루이스 이사장님으로부터 긴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당신의 영웅적인 행동에 대해 알게 되었죠. 장태식 할아버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50년도 더 지난 일을 누가 기억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옛일이 다시 찾아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장태식 할아버지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로렌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데이빗 이사장님은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그분은 당신이 6명의 미군 병사의 목숨을 구했다고 하셨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그들은 모두 전장에서 죽었을 거라고요. 로렌은 장태식 할아버지를 대기실에서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놀랍게도 공항 로비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몇몇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로렌이 설명했습니다. 지역 언론에서 취재하러 왔습니다.
데이빗 루이스 이사장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알리고 싶어 하시더군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장태식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렌은 그를 VIP 라운지로 안내했고 곧 큰 화면이 켜지며 데이빗 루이스가 화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된 데이빗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태식, 당신을 보게 되어 너무 기쁘네. 내가 지금 워싱턴이라 직접 달려가지 못해 미안하네. 데이빗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태식, 자네가 나를 구했던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하네. 우리 부대원들 6명의 목숨을 구했던 자네의 용기는 전설이 되었다네. 장태식 할아버지는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그는 오랫동안 전쟁의 기억을 묻어두려 노력했었죠. 폭격 소리, 비명 소리, 정글의 습기, 모두 잊고 싶은 기억들이었습니다. 내가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장태식 할아버지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데이빗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자네는 영웅이었어. 나는 자네가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그리고 바로 오늘 미국은 자네의 용기에 제대로 된 감사를 표할 시간이네. 그 순간 라운지 문이 열리고 군복을 입은 장교들이 입장했습니다. 선두에 선 장교가 정중히 경례를 붙인 후 장태식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장태식 씨, 저는 미 육군 존 해리슨 대령입니다. 50년도 더 늦었지만 베트남전 당시 미군 구출에 기여한 당신의 공로를 인정하여 명예훈장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존 대령은 빨간 상자를 열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반짝이는 메달이 놓여 있었죠. 장태식 할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결코 영광이나 인정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누군가 기억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대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는 특별한 손님이 있습니다. 대령은 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고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젊은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분명 대학생처럼 보였고 아직 수염도 제대로 나지 않은 앳된 얼굴이었습니다. 장태식 할아버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승민이었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손자가 바로 눈앞에 있었죠. 할아버지, 승민이는 달려와 장태식 할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왜 연락이 안 되셨어요? 공항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다고요. 도착 시간에 나와서 찾아봤는데 안 계셔서 걱정했어요. 장태식 할아버지는 손자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승민이의 등을 토닥이며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 잘 될 거야. 승민이는 할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주변 상황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군인들, 카메라, 기자들,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군인들도 있고, 취재진도 있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데이빗이 화면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나? 베트남전에서 미군 6명의 목숨을 구한 영웅이라네. 내가 바로 그 중 한 명이지. 승민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전쟁 영웅이었다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였죠. 장태식 할아버지는 늘 조용하고 평범한 할아버지였을 뿐이었으니까요. 정말이에요, 할아버지? 승민이가 물었습니다. 장태식 할아버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잊고 싶었던 시절이었단다. 전쟁은 아름다운 기억이 아니니까. 존 대령이 다시 한번 장태식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메달을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거수 경례를 했죠.
주변에 있던 모든 군인들도 함께 경례를 했습니다. 그 순간 장태식 할아버지는 자신이 평생 숨겨왔던 과거가 이제는 명예로운 역사로 기억될 것임을 느꼈습니다. 기자들이 앞다투어 질문을 던졌지만 장태식 할아버지는 손자 승민이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내 손자를 만나러 왔을 뿐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죠. 공항을 빠져나오는 길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장태식 할아버지를 환영했습니다. 심지어 입국 거부를 했던 트래비스 심사관도 고개를 숙이고 사과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장태식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트래비스의 표정은 진심 어린 미안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장태식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로 답했습니다. 승민이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그는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대단하시네요. 왜 한 번도 저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할아버지가 전쟁 영웅이셨다니. 믿기지 않아요. 장태식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승민아, 할아버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단다. 전쟁에서의 일들은 자랑할 만한 게 아니야. 죽음과 고통이 가득한 시간이었으니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많이 내렸어. 우리 부대는 미군과 합동작전 중이었지. 그런데 갑자기 매복해 있던 적군의 공격을 받았단다. 데이빗의 부대는 고립되었고 많은 병사들이 부상을 입었지. 장태식 할아버지의 눈빛이 먹먹해졌습니다.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기억의 상자가 열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부상당한 병사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 그게 그날 내 임무였단다. 승민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잖아요. 그건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차는 로스앤젤레스의 번화가를 지나 승민이의 대학 기숙사 근처에 있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은 장태식 할아버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화려한 간판들,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죠. 다음 날 아침 승민이의 전화벨 소리에 장태식 할아버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승민이는 흥분된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제 할아버지세요. 네, 정말요? 오늘이요? 통화를 마친 승민이는 놀란 표정으로 장태식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믿기지 않아요. 방금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서 전화가 왔는데 할아버지와 인터뷰를 하고 싶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워싱턴에서 데이빗 루이스 이사장님이 오늘 오후에 여기로 오신대요. 장태식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관심이 조금은 부담스러웠지만 데이빗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렘도 느껴졌습니다. 그렇구나. 데이빗을 직접 만나게 되다니 감회가 새롭구나. 그날 오후 장태식 할아버지와 승민이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입국자가 아닌 누군가를 맞이하는 사람으로서 말이죠. 공항에는 이미 몇몇 기자들과 군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도착하고 휠체어를 탄 데이빗 루이스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은 즉시 장태식 할아버지를 찾았고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식? 데이빗이 외쳤습니다. 마침내 직접 만나게 되었군. 장태식 할아버지는 데이빗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의 연결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자고 데이빗이 제안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어. 식당에서 장태식 할아버지와 데이빗, 그리고 승민이는 오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데이빗은 베트남전 이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고, 장태식 할아버지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데이빗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태식, 워싱턴에서 열리는 참전용사 기념행사에 자네를 초대하고 싶어. 자네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네. 장태식 할아버지는 망설였지만 승민이도 함께 가자고 격려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함께 갈게요.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장태식 할아버지는 데이빗의 초청으로 워싱턴 DC로 향했습니다. 참전용사 기념행사장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장태식 할아버지는 단상에 오르자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이분은 특별한 영웅입니다. 데이빗이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에게 제대로 식당에서 장태식 할아버지와 데이빗, 그리고 승민이는 오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데이빗은 베트남전 이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고, 장태식 할아버지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데이빗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태식, 워싱턴에서 열리는 참전용사 기념행사에 자네를 초대하고 싶어. 자네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네. 장태식 할아버지는 망설였지만 승민이도 함께 가자고 격려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함께 갈게요.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장태식 할아버지는 데이빗의 초청으로 워싱턴 DC로 향했습니다. 참전용사 기념행사장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장태식 할아버지는 단상에 오르자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이분은 특별한 영웅입니다. 데이빗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에게 제대로 된 감사를 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장태식 할아버지는 무대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낯설었죠. 그러나 옆에서 지켜보는 승민이의 자랑스러운 눈빛을 보며 그는 용기를 내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모든 군인들이 그랬듯이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저보다 더 많은 영웅들이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으니까요. 장태식 할아버지의 소박한 말에 행사장은 다시 한번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과 겸손한 태도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장태식 할아버지와 승민이는 링컨 기념관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승민아, 할아버지가 바라는 건 오직 너의 행복뿐이야. 과거는 중요하지 않단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내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란다. 승민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앞으로 더 자주 만나요. 제가 한국에도 자주 갈게요. 장태식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숨겨왔던 과거가 이제는 그를 더 이상 무겁게 짓누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워싱턴에서의 행사는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장태식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보도했고 그의 용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넘어 화합과 용서, 그리고 인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졌죠. 워싱턴에서 며칠을 더 보낸 후 장태식 할아버지와 승민이는 다시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왔습니다. 승민이의 아파트에서 그들은 평범한 일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장태식 할아버지는 손자가 다니는 대학교를 방문했고 승민이의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장태식 할아버지를 진정한 영웅으로 대했습니다. 휴가가 끝나갈 무렵 장태식 할아버지는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죠.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그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승민이는 할아버지를 위해 작은 송별회를 열었습니다. 데이빗도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서로의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태식, 당신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네요. 데이빗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을 바꾼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장태식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당신을 다시 만나서 기뻤네, 데이빗. 그리고 내가 한 일이 의미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어 감사해. 다음 날 공항에서의 작별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장태식 할아버지가 VIP 대우를 받으며 체크인을 했습니다. 출국 게이트 앞에서 승민이는 할아버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